예, 안녕하십니까. 음악을 하며 살아가는 세 명의 뭐죠? 잠깐만. 다시. 아무것도 없고요. 지금 없어갖고 그 음악을 하며 살아가는 세 명의 호스트가 뭐죠? 음악을 하며 살아가는 세 명의 호스트가 함께하는 굿바이브 아, 뮤직. 네, 다시.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NG였었습니다. 네. 예, 안녕하십니까. 음악을 하며 살아가는 세 명의 호스트가 함께하는 굿바이브 뮤직 팟캐스트. 저는 호스트를 맡은 캐나다에서 사운드 엔지니어로 살아가고 있는 한주수라고 합니다. 음악을 하며 살아가는 로미오캣입니다. 곡을 쓰며 살아가고 있는 오지연입니다. 네, 제가 그 팟캐스트 들으시는 분들 중에 제가 캐나다에서 사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저는 한국이 아닌 캐나다에 살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렸고요. 우리 며칠 전에 만나고 또 만나니까 반갑네요. 정말 반갑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살아나가지고 지금 오늘 아침에 운동도 갔다 오고 아주 지금 한 달 만에 운동해서 지금 완전 전신에 알배기여가지고 또 기분 좋게 또 저도 지금 온몸에 알배겨 있는 상태입니다. 어머나. 몸은 알이 배겨 있지만 정신이 좀 살아있는 아주 좋은 상태이기 때문에 오늘 또 좋은 주제라 시작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분은 어떻게 잘 지내셨나요? 저는 요즘에 조금 바쁘게 지내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그렇게 그 어깨에 근육 생겼다고 자랑을 잔뜩 해놓고 최근에는 제가 작업하고 있는 곡의 그 감성이랑 그 헬스장의 그 엄청 으쌰으쌰한 감성이 너무 안 맞는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또 조금 오버한다 그럴 수도 있지만 그 기간을 정해두고 그 시간 동안에는 그냥 저녁에 산책하고 이런 식으로 운동을 대체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근육이 쫙쫙 빠지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음에 다시 하면 또 알이 배기겠지? 하는 그런 생각을 어젯밤에 하던 참이었습니다. 사실 여성분들은 이렇게 막 중량을 안 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좀 어깨 커지는 거나 이렇게 몸이 커지는 걸 싫어하시는 분들을 위한 또 특화 운동이 또 따로 있지 않아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막. 그런 운동만 아마 저도 했었던 것 같은데 작년 여름부터는 근육을 좀 키우는 그러니까 제가 좀 어조비인데 어깨가 이렇게 커지니까 보는 사람들마다 어깨 얘기를 하던 그 시기에 굉장히 기쁘더라고요. 그래서 어깨에 약간 빠졌다는 소식. 어깨와 엉덩이 이거면 끝났다. 약간 중량의 맛을 보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많이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올리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지금 4kg로 올려서 하고 있어요. 처음에 1kg로 시작했는데 굉장히 막 내 어깨를 봐라! 이러면서 거울 앞에서 괜히 하고 네, 빨리 이제 지금 하는 곡 끝나고 다시 해야겠습니다. 근데 정말 태생부터 뮤지션 아니야? 내가 하는 음악을 위해서 약간 뭔가 배우분들처럼 그 캐릭터에 몰입하기 위해서 약간 생활 자체가 그거에 맞춰져서 생각이 되는. 이게 되게 웃긴데요. 저희가 약간 그래요. 뭘 하든지 그냥 과몰입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애기들이랑 계속 놀 때는 노래가 되게 재밌고 유치하게 나오거든요. 근데 똑같은 노래를 계속 덜어내고 이제 앰비언트스럽게 바꾸는 과정에서 헬스장에 가서 자꾸 이렇게 으쌰으쌰 하면은 파워풀한 게 저도 모르게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일부러 조금 해질녘에 초저녁 어슴푸레 할 때 그 하얀 들꽃들이 막 이렇게 풀 사이에 피어 있는 그런 노을진 강가를 걷고 그렇게 하면서 작업을 하니까 진짜 신기한 게 어제 제 그 같은 곡에 드디어 그 비터 스위트 하는 거 있잖아요. 그냥 달콤 쌉싸름하면서 추억이 떠오르는 그게 생기더라고요. 우연일 수도 있지만 약간 과몰입러기 때문에 이 과몰입을 일단은 즐기고 오늘 내일 끝날 것 같기 때문에 이제 다음 주부터는 다시 그 약간 도이치 모드 있잖아요. 요즘에 도이치랑 도자켓 그 도시 언니들한테 빠져가지고 운동할 때 듣고 있는데 그 모드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되게 한번 해보고 싶고 배워볼 만한 자세인 것 같습니다. 정말 부끄럽네요. 이 정도 자세면은 나중에 뮤직비디오 주인공을 하셔도 잘 해내실 수 있을 것 같은 느낌. 나중에요? 이 나중이면 너무 늙어 있을 텐데 말고.
지현 씨는 어떻게 잘 지내셨나요? 저도 이제 막 3잡, 2잡 이런 걸 하고 있었는데 그런 게 지금 좀 바빴던 시즌이어가지고 끝내놓고 이제 딱 이번 주 월요일이죠. 부터 운동 다시 한 달 만에 시작했고 그리고 이제 네 다시 작업 좀 더 스케치 더 많이 할 수 있는 시간이 된 것 같아서 장비 또 오랜만에 작업실도 치우고 이제 스피커를 드리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아, 스피커 샀어요? 아, 중고로 매물 보고 있습니다. 지금 안 음. 보이시겠지만 뒤에 자리를 만들어 놨어요. 잘 보입니다. 네. 캣타워가 없어졌네요. 네, 캣타워를 창가 쪽으로 빼고 네. 이제 저기 자리에 스피커를 두고 이쪽 천장이라고 하기엔 1m 80밖에 안 되지만 이쪽에 스피커 해서 약간 재밌게 하려고 합니다. 약간 돌비 와. 에드모스 스타일로. 네. 와, 그래서 기대됩니다. 나중에 주스님한테 여쭤보려고요. 소리를 어느 정도 볼륨가 보내는 게 좋은지. 네. 뭐 물론 한번. 해보면서 재밌게 할 것 같긴 한데. 그렇죠. 자기가 재밌게 하는 게 좋은 거죠. 그러니까 지언스 같은 경우는 우리 전에 얘기했지만 돌비 에드모스 시스템을 이제 만들려고 하는 게 뭐 굳이 그런 포맷으로 뭐 영화를 본다거나 음악을 청취한다거나 그런 것라기보다는 뭐 그런 것도 하겠지만 본인의 음악을 만드는 좀 더 영감을 받기 위한 용도로 쓰신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뭐 데드 마우인가요? 전 세계에서 제가 알기로는 돌비 에드모스 시스템을 제일 먼저 자기 스튜디오에다가 이제 만드신 분이 있는데 뭐 지금은 이제 그분의 음반들이 에드모스로 나오지만 에드모스로 나오기 전에도 이제 자기 음악 스케치용으로 작곡용으로 이렇게 만드셨다는 얘기를 들었었는데 굿럭. 좀 귀찮게 좀 하겠습니다. 예, 뭐 언제든 문자 주세요. 네. 그래서 지금 지언스가 여러 가지 쓰리잡 얘기해서 사실 우리가 앞으로 얘기할 주제 중에 음악으로 먹고 살 수 있을까라는 주제가 있는데 음. 그건 뭐 다음 시간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고 이번 시간에는 또 우리가 준비한 주제가 있잖아요. 뭐죠, 로미님? 이번 시간에는요. 감성빨, 장비빨. 약간 그런 장비빨로 간다. 감성으로 만든다. 그러니까 나는 어느 쪽이고 어떤 거에 더 흥미를 느끼고 있는지 그런 거를 저희가 포지션이 조금씩 다르잖아요. 주수님은 사운드 엔지니어시고 지연스는 이제 곡도 쓰고 기타 위주로 곡을 쓰시는 프로듀서시잖아요. 그리고 저는 이제 보컬에서 시작한 프로듀서이자 뮤지션이고 그리고 특히 저는 홈 레코딩 위주로 되게 많이 했고 지금 작업실이 있지만 사실 이 장비 셋업은 홈 레코딩 수준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서로 다른 입장에서 음악을 하는 사람들이 나눠보면은 좀 되게 재밌겠다. 들으시는 분들도 재밌게 들을 수 있겠다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이런 주제를 사실 뭐 사운드 엔지니어 둘이서 막 얘기하면은 정말 재미없거든. 왜냐면은 막 뭐 서로 자기들끼리 아는 뭐 케이블 컨버터 나오고 막 이렇게 되면 좀 정신이 없는데 저렇게 다양한 이제 분야에 우리가 또 다른 장비들을 가지고 있고 그렇게 나눌 수 있는 재밌는 얘기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매번 주제가 되게 확확 꽂히는 주제들이어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야, 다 로미님이 준비하신 주제들인데 또 우리가 또 이렇게 미리 준비하진 않잖아요. 그냥 바로 와서 그 주제만 보고 라이브를 하는 거니까 조금 더 생 얘기를 들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또 우리가 또 개인적으로 굉장히 이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거는 뭐 우리가 뭐 어디에 광고를 받거나 그런 게 아닌 그냥 진짜 쓰는 장비들이나 뭐 진짜 쓰는 얘기들을 할 수 있는 뭐 개인적인 욕심은 그렇게 나중에 퇴색이 돼서 광고도 많이 받고 그 좀 세상에 쩔어져 버린 막 다 하는 얘기가 광고고 그런 팟캐스트 되는 게 꿈을 가지고 있지만 어쨌든 지금은 아직 되게 순수하거든. 맞죠? 우리가 뭐 그 어떤 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지금이 제일 좋은 시기가 아닌가. 장비 얘기하기에는 정말 쓰는 거. 그리고 마침 장비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우리 첫 에피소드에서 이제 로비님께서 너 OP1 필드 티네이지 엔지니어링에서 나오는 OP1 필드 관심 있다라고 했을 때 이제 우리가 그거 뭐 페라리 아니냐 그거 안 된다 이렇게 했는데 마치 티네이지 엔지니어링이 우리의 팟캐스트를 듣고 있는 것처럼 연쇄 할인말을 시작했어요.
어제부터 어제 시간부터 전 세계 할인이에요. 맞죠? 한국도 할인하고 있죠. 오피언 필드 지금. 네, 어떡해요. 진짜. 근데 그거를 왜 얘기하고 싶냐면은 티네이지 엔지니어링이라는 회사에서 만드는 제품들이 정말 이게 장비빨, 감성빨 이게 진짜 장비 중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면서 동시에 욕을 먹는 제품들도 많지는 않거든요. 맞죠? 근데 욕을 먹는 게 이게 안 좋아서가 아니라 너무 비싸서라는 게 보통 크죠. 근데 로맨님은 그 어떤 느낌이세요? 오피원 필드를 왜 갖고 싶으세요? 오피언 필드를요? 예뻐서? 저는 딱 그때가 떠올라요. 20년 전에 맥북을 살 거냐, 삼성 노트북을 살 거냐를 결정해야 됐던 이제 대학교 입학을 앞두고 딱 그 시기에 그런 거 있잖아요. 당연히 응당 모든 걸 고려했을 때 삼성 노트북이지 라고 모두가 얘기해도 아 그런가 하면서 막 여러 가지 대안을 찾아보고 LG 뭐 그때 뭐죠? 아수스 이런 거 되게 유행했어요. 분홍색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네. 뭐 대안을 다 찾아보고 이것저것 노트북을 경험해보고 사보고 결국에는 뭘 산다? 맥북을 산다. 그때가 굉장히 겹쳐 보입니다. 그림이. 이유가 없지는 않은데 주변에서도 그렇고 좀 합리적이지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머리로 계속 들어서 지르지 못하고 있었다. 그런데 결국에는 이 감성이 너무나 끌린다. 그런 장비 아닐까요? 그리고 저는 위험한 게 예전에는 지난번 때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사고 싶지만 감히 내가 이런 리스트에 있는 게 이제 무그, 오피언 필드 약간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오피언 필드를 제가 최근에 관심 있게 보는 뮤지션들이 다 쓰는 거예요. 다 쓰고 있어. 근데 이게 실제로 내 돈 내산으로 해서 쓰고 있는지 아니면은 협찬을 받은 건지는 저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알 수 없어요. 근데 아무튼 그들이 다 쓰니까 진짜 그런 거 있잖아요. 나도 그 사람들처럼 될 수 있을까? 그런 심리가 되게 자극돼요. 참 잘한 것 같아요. 그 브랜딩을. 뭐 필드는 아니지만 오피1 같은 경우는 사실 뭐 보니베어나 뭐 라디오헤드도 쓰는 걸 알고 있고 그분들이 협찬을 받지 않았겠죠. 그분들은 그냥 뭐 우리가 유튜버라고 하는 것들이라기보다는 사람들이 요즘에 쓰면 약간 의심할 수 있는데 뮤지션들이 쓰는 거는 사실 내 돈 내산이지 않을까. 오피원이 지금 이제 할인하고 있잖아요. 그 정도면 그런 것들을 감안하고라도 납득되는 가격대가 되신 걸까요? 아, 얼마인지 보셨나요, 주연씨? 저는 아직 못 봤는데 대략적인 아. 할인폭을 듣긴 들었습니다. 100만 원 정도 할인을 하고 있어요. 네. 광고 아닙니다. 100만 원 네. 정도 하고 있고 국내 수입사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그게 300만 원 중반대에서 100만 원을 할인하니까 와 대박이다 라고 하고 저는 막 신나가지고 남편한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얼마인데 하고 봤더니 250만 원 정도 하잖아요. 할인 가격이. 그래서 컴퓨터 업그레이드 하는 게 나은 거 아니야? 약간 좀 더 주면 맥 스튜디오 업그레이드 하는 게 나은 거 아니야? 약간 그런 느낌인가 봐요. 그분들이 보시기에는. 근데 그 반응 자체가 이게 성별이 바뀌어서 그런지 보통 저는 이제 그런 얘기 꺼낼 수 없거든요, 사실. 이렇게 막 꺼내는 순간 미쳤어부터 이제 뭐 쌍시옷 나오고 이제 뭐 집 나갈래 뭐 이렇게 뭐 아니 이게 더 좋지 않아 이런 대안을 줄 수 있는 거는 이거 좀 짜증나는데. 그거는 그 이전에 네네. 스토리가 있는데요. 이번에 닌텐도가 새로 나왔더라고요. 스위치 2, 네. 네, 그리고 뭐 이렇게 생긴 것도 있고 네. 이제 그거를 사줬습니다. 그에게. 남편 모두 샀어요. 네, 선물로 사줬습니다. 이번에 제가 이게 돈을 모아가지고. 네. 미리 계산된 시나리오. 아니요. 이 오피언 필드 할인할 줄 모르고 이제 제가 일 때문에 바빠지는 동안에 예를 들어서 원래 저희는 주말은 무조건 패밀리데이를 정해놨는데 부득이하게 주말에 한 번씩 그 남편이 애들이랑 놀아주고 제가 일을 한다거나 그런 상황이 한 2번, 3번 지속됐어요. 최근 몇 달 동안. 그래서 그거에 대한 약간 고마움을 담아서 게임기를 좋아하니까 사줬는데 그래서 아마 좀 부드럽게 반응이 나오지 않았을까요? 평소 같으면은 이제
와, 이거 사고 싶다라는 말을 이제 꿀꺽 삼켜야 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저희 집도. 교수님도 그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시며 네, 천천히 쌓아가시지요. 이게 네, 지연스- 천천히. 지연스는 좀 알겠지만 사실 우리의 방법은 사실 팟캐스트에서 얘기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제 아내가 팟캐스트를 듣지 않고 그리고 이 팟캐스트 누가 듣겠어? 우리 지인 중에 안 듣겠지만 혹시라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나만의 방법이 있고 우리는 흔히 그거를 스며든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가 걸리는 작업이 있어요. 아, 이게 너무 웃깁니다. 이게 스테이지가 있어. 지연스는 알아. 그렇게 스며든 장비들을 아는데 6개월에서 1년 정도 작업을 치면은 이게 굉장히 디테일한 게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근데 이거 얘기하는 순간 알려지기 때문에 이거는 저의 미래 앞으로 30년 미래를 위해서 이 이야기는 나중에 우리가 팟캐스트 정말 잘 되면 그때 한번 살짝 공유해 볼게요. 근데 지금은 아직 일러. 이거는 필살기이기 때문에 필살기. 필살기고 이거는 내 인생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와우. 굉장히 스며드는 방법이 있다는 거. 저 굉장히 궁금한데요. 그 좀 스테이지별로 간단하게 저한테 팁 좀 주세요. 저 지금 사고 싶은 거 위시리스트 수첩이 있어요. 이게 3년 전부터 쓰고 있었는데 네, 하나씩 스며들 수 있도록. 네. 천천히. 네, 시간인과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좋은 그래서 걸 오피온 말씀하세요, 많이 지연스. 좋은 걸 많이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지연스는 좀 배워야지 이제. 지연스는 좀 배워야 되고. 그래서 오피온의 감성의 영역이라고 볼 수 있고 그런 것들이 장비들이 이제 꽤 있죠. 과연 그리고 이제 음향을 하다 보면 또 작곡은 작곡 그러니까 좀 다른 것 같아요. 왜냐면 예를 들어서 뭐 프로듀서나 작곡가들은 이제 악기들이 있잖아요. 만약에 내가 이번에 장비 이게 뭐 기타를 새로 산다. 아니면 뭐 신디사이저를 새로 산다. 이런 것들도 이제 장비빨이냐 감성이냐 이런 것들이 어떤 식으로 우리가 접근할 수 있을까요? 그런 것들에 있어서. 저는 이제 주제를 제안한 사람으로서 그냥 먼저 가볍게 툭 얘기를 던져볼게요. 사실 저는 직접적으로 고가 장비를 많이 써본 적이 별로 없어요. 별로 없고 이제 어디 가서 체험해보는 정도지. 그래서 그럴 수도 있는데 저는 못 믿으실 수도 있지만 미니멀한 셋업을 계속 좀 강박적으로 추구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완전히 저는 이걸 인더박스라고 하잖아요. 디지털로만 다 하는 거. 그렇게 시작을 했다가 저는 확실히 감성빨 쪽에 꽂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아까 과몰입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뭐 스펙 이런 거는 어느 정도만 넘으면 이제 괜찮다. 근데 내가 그거를 딱 만졌을 때, 눈으로 봤을 때 뭔가 내가 몰입이 되는지가 조금 느낌을 살릴 수 있는지에 조금 더 집중하는 편이고 예를 들어서 제가 사용하는 뭐 컨덴서 마이크, 뭐 스피커 뭐 이런 것들이 되게 좋은 것도 아니고 인스타그램 이런 촬영할 때도 조명 같은 것도 좀 촬영용 조명을 안 쓰거든요. 그냥 인테리어 조명 같은 거를 이렇게 배치해서 쓰는데 심지어 카메라도 아직 없어요. 핸드폰으로 다 하고 있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줄 수 있는 그 느낌이나 감도 같은 게 제가 마음에 들면은 그걸로 우선은 충분하다. 뭐 그렇게 생각하는 편이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너무 많아서 그거 하나하나에 정을 줄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한 게 싫어요.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걸 내가 잘 모르는 그 느낌이 너무 싫어가지고 좀 하나를 사면 뭐 중고 판매도 잘 못하고 이게 단점 장점을 다 알고서도 그냥 계속 어떻게든 그걸로 해보려고 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근데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진짜 좋은 거를 많이 경험을 못 해봤기 때문에 그런 거일 수도 있겠죠. 지연스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 곡을 쓰는 사람들이 뭔가 돈을 제일 많이 쓰기 좋은 이건 것 같아요. 왜냐면 그 곡을 쓰는 사람이니까 플레이도 할 거 아니에요. 플레이하는 악기에도 돈이 나갈 거고 이제 또 곡을 쓰다 보니까 음향에도 신경을 써야 되니까 음향적인 거에도 신경 쓰는 이 중간 포지션이기 때문에 저도 악기를 알아볼 때 약간 분배를 해야 돼요. 이 장비를 알아볼 때 이쪽에 음향에다 좀 투자를 할까? 아니면 악기 장비에다 좀 투자를 할까? 이렇게 되게 고민을 많이 하는데
저도 성향상 로비님 말씀처럼 처음에는 막 무리해서 막 되게 좋은 장비들을 써보고 그랬는데 지금은 다 축소해서 다 써보고 나니까 다 축소해서 막 빈티지도 가보고 막 하이파이도 가보고 했는데 다 축소해서 지금은 그냥 스탠다드한 거 뭐 부러지거나 잃어버려도 언제든 다시 괜찮은 가격에 살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항상 구비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로 이제 소리를 충분히 뽑아낼 수 있는 제품들을 찾는 게 항상 목적인 것 같고 요즘은 옛날에는 막 빈티지 좋아하고 막 독특한 거 좋아하고 이랬었는데 지금은 그냥 스탠다드한 모델을 가장 좋아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약간 욕심을 부리면 스탠다드한 모델의 외관을 그냥 혼자서 바꾸고 싶은 느낌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일렉 기타 같은 경우는 올 블랙 기타가 많이 없어요. 지판이 막 갈색빛이 돈다거나 나무기 때문에. 그래서 지판을 어떻게 검게 만들 수 없나 막 이런 생각하고 그냥 페인트 라카 이거 사포로 갈아가지고 뭐 라카칠 해서 좀 나만의 컬러를 좀 만들까 뭐 이 정도. 왜냐면 스탠다드한 거기 때문에 뭐 버리든 말든 언제든 다시 구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 예, 요즘은 그렇게 미니멀하게 좀 줄어든 것 너무 같아요. 공감해요. 저도 그래서 그 SP404도 그렇고 이거 제 신디사이저인데 이거 진짜 다들 이제 많이 쓰는 그 평범한 건데 색깔 바꾸려고 이번에 일본 가면은 그런 부품 파는데 좀 가가지고 예쁜 색깔 이런 노브 엔코더 색깔 다 바꾸고 싶어가지고 그런 거 알아보고 그리고 샘플러 같은 것도 좀 이렇게 꾸미려고 막 그 스티커 같은 거 붙이고 이렇게 꾸미고 싶어가지고 맨날 그거 알아보고 있어요. 근데 잘 없더라고요. 이거 좀 다른 얘기긴 한데 제가 이런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색깔 바꾸고 싶고 소재 바꾸고 싶은 게 너무 많아가지고 나중에 이런 사업을 해볼까? 부품을 보내주시면 원하는 색상으로 바꿔드립니다. 그래서 약간 오픈 유튜- 언제 하세요? 내가 봤을 땐 도장치 이미 있어. 미국에 이미 우리- 해외에는 있어요. 예, 해외에 네. 있는데 그게 만약에 내가 사고 싶은 게 하나에 3,000원이야. 근데 배송료가 훨씬 비싸니까 엄청 고민하게 되더라고요. 심지어 공기청정기도 다 화이트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검은색 공기청정기가 갖고 싶은데 막 그래서 뜯어서 내가 칠할까 막 이런 항상 오. 다이하는 예, 그런 고민을 하는 편입니다. 귀엽네요.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해. 근데 사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약간 공돌이가 본다고 치면 예를 들어서 음악을 진짜 그런 계산적으로 우리가 접근을 한다고 치면은 아니 어차피 똑같은 예서 OP1이야. 이번에 블랙 버전이 나왔더라고요. 근데 블랙 버전이 있고 원래는 약간 알록달록한 게 있잖아요. 그걸 또 바꾸는 애들도 있고. 근데 그러면은 사실 소리가 똑같잖아. 전혀 다른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게 또 달라. 근데 소리가 똑같은데 달라. 뭔지 아시죠? 그 감성이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저는 오랫동안 기타 전공을 했었을 때 기타를 많이 가르치면서 이제 기타를 추천을 받잖아요. 어떤 기타를 쓰는 게 좋을까요? 초보자들이 처음에 이렇게 물어보면은 저는 무조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냥 제일 싼데 제일 예쁜 거. 너가 생각하기에 제일 예쁜 거. 근데 제일 싼 거로 시작하라고 이제 항상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그거 말고 브랜드 상관없다고. 어차피 싼은 다 똑같아. 소리 다 똑같고 뭐 가성비 이런 거 없고 만약에 뭐 20만 원짜리 기타가 있어. 100만 원짜리 기타가 있어. 근데 20만 원짜리 더 예뻐. 그러면은 그게 더 값어치 좋아. 있다. 예, 값어치가 있어요. 왜냐면은 한 번에 더 치잖아. 예쁘면은 또 장비도 그런 거예요. 예뻐? 한 번에 더 만지고 싶거든. 맞아. 그게 진짜 중요한 거거든. 결과적으로는 막 기타 아무리 좋으면 뭐해? 안 예뻐, 안 잡게 돼. 그럼 안 치면은 어차피 못 쓰는 거예요. 그니까요. 컴퓨터도 마찬가지야. 맥북 같은 경우 요즘에는 워낙 이제 스탠다드 해졌지만 저 같은 경우도 2009년 10년 이때 아마 저희 첫 맥북 샀을 때 저도 그때 뭐 막 그때는 이제 약간 장비 막 CPU 맞추고 그 컴퓨터 조립해서 만드는 거 되게 좋아했었었는데 막 맞추고 스펙이 막 개쩔어. 근데 안 켜. 근데 맥북 샀어. 계속 켜. 막 너무 좋아. 막 계속 키고 로직 계속 열어봐. 뭐 하나 더 하게 되는 그런 게 되게 중요해서 감성이라는 영역이 그런 쪽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정말
그런 측면에서 제가 후회하는 소비가 있는데요. 그 저희 양재에서 녹화하던 날 배송된 보스의 네. RC505 있잖아요. 네. 모든 기능과 사용성과 모든 측면에서 지금 저한테 정말 필요한 장비이거든요. 근데 너무 못생겼어. 맞아요. 아, 맞아요. 그 너무 못생기고 이게 아니 그 기타 버전은 이뻐요. 그러니까 잠시만요. 이게 제가 이제 원래 가지고 있던 그 보스 그 보컬에 쓰는 이펙터인데요. 기타 버전은 이렇게 생겼어요. 혹시 보셨을 수 있어요? 이게 길쭉하게 돼 있고 누르는 것도 이제 실버로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산 그 데스크탑용 그거는 진짜 못생겼어요. 막 버튼 누르는 것, 그러니까 막 아마 이래요. 사용성을 이제 이렇게 한눈에 보고 이렇게 탁탁 구분할 수 있고 하기 위해서 그랬을 수도 있는데 페이더도 이렇게 올리면 약간 덜그럭 하면서 엄청 가볍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생긴 것도 못생기니까 약간 되게 깊숙이 넣어두게 되더라고요. 그럼 바쁘면 또 깜빡하고. 그래서 그거를 어떤 식으로 커스텀해야 내가 더 잘 쓸 수 있을까? 커스텀하면 못 팔지만 어차피 못 판다. 아까 우리가 초반에 얘기했던 티네이지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도 막 엄청 사람들이 욕하고 그러지만 비싸다고. 사실 그 디자인 때문에 그러니까 그 OP1 필드 같은 경우도 굉장히 제약이 많은 장비잖아요. 4트랙밖에 안 되고 녹음이 지금 2025년에 무슨 4트랙 레코더야 장난하나. 그리고 되게 제약이 많은데 그 디자인과 그런 감성, 그런 테이프 레코더처럼 쓴다는 그런 감성이나 그런 것들이 소비자한테 먹힌 것 같고 그런 사실 저도 살짝 요즘에 장비병이 와가지고 이것저것 알아보고 있는데 너무나 아름다운 그러니까 컴퓨터 앞에 앉아있고 싶지 않은 거야. 어딘가 가고 싶은 거야. 근데 생각해보면 사실 아이패드로 나오는 이제 아이패드용 로직 프로가 있잖아요. 물론 얘네가 이제 구독제를 쓰면서 이제 약간 좀 화가 나고 있긴 하지만 그 안에 진짜 안 되는 게 없거든. 샘플러부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모든 장비들이 갖고 있는 모든 기능이 다 들어가 있어. 거기 아이패드 안에.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요즘 뭐 미디 키보드도 꼽을 수 있고 할 수 있는 게 진짜 많잖아요. 샘플링도 할 수 있고 뭐 유튜브 샘플링 할 수 있고 뭐 그러니까 무제한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아이패드로 그러니까 오히려 OP1 같은 경우도 진짜 조그만 스크린란 말이에요. 아이패드 뭐 11인치 사면 엄청 넓고 컴퓨터고 완전 다 할 수 있잖아. 근데 그 로직 비싸다고 하지만 그 안에 구독하면 안에 있는 알크미라든지 신디사이저 같은 경우는 정말 기능이 많고 진짜 괜찮아요. 예. 정말 완벽한 워크스테이션인 것 같아요. 응. 근데 근데 알잖아. 근데 나는 왜 그런 모든 무궁무진한 그런 가능성을 버려두고 제약이 있는 OP1을 나도 보고 있는가. 약간 그런. 여기서 고백을 하셔버렸네요. 보고 있다. 한주수 오피원 보고 있다. 보고만 있다. 어떻게 쓰면 될지는. 근데 OPG 있잖아요. 더 작고 회색깔. 음. 그건 아이패드에 연동해서 더 큰 화면으로도 할 수 있으니까. 아니야. 알잖아. 알면서 왜 그래요. 그거는 감성이 아니야. OP1부터 시작이야, 감성은. 티니지 엔지니어링은. 근데 그 티네이지 엔지니어링 제품을 제가 이게 기회가 있으면 계속 만져보고 좀 체험을 해보고 있거든요. 주변에 많이 갖고 계셔가지고. 나만 없어, 지금. 근데 만약에 이쁘기만 하고 허접했으면 저도 끌리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 합리적인 소비자이기 때문에. 예? 그런데 만져보고 눌러보잖아요. 나쁘지 않아요. 그 딱 그 감도 이렇게 딸깍하는 그 감도가 나쁘지 않아요. 괜찮아요. 그래서 더 계속 사고 싶은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 주제에 대해서 주변에 몇 명한테 또 제가 운영하는 디스코드 채널이 있는데 거기 좀 네. 몇 분한테 물어보니까 어떤 분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대출이 많아지면 일을 열심히 하는 것과 같지 않을까 싶습니다. 강제로 열심히 일하게 만드는 트리거 중에 하나가 장비병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좋은 이것도- 분이네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250만 원짜리 신디사이저를 샀어. 근데 아무것도 안 한다 그거 가지고. 왜냐면은 우리 사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그런 고백하는 시간 하면 또 되게 슬퍼지는 시간이 있거든. 내가 샀는데 안 쓰고 있는 장비들. 그거 얘기하면은 사실 그거는 우리가 뮤지션들이나 음악 하시는 분들은 다 공감할 수 있는 엄청나게 공감. 너무너무 사고 싶어. 진짜 미치겠어. 막 몇 개월을 막 진짜 때로는 몇 년을 그 장비를 보고 있다가
들었어. 와 너무 좋아. 기분 진짜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아. 근데 지금은 전원도 안 꼽아지고 있는 그런 장비도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지을 수 있어요? 있을 것 같아. 한 아 100개 없으면 있는 거 막 아니에요? 거짓말이지. 너무 많아가지고 그렇지 너무 많죠 사실. 사실 일단 첫 번째로 이제 이 기타들이 제가 약간 콜렉터병이 있었을 때 기타를 좀 많이 모았었어요. 근데 이제 막 사고 팔고 하면서 하는데 이제 굳이 두 대를 드릴 필요가 있었나? 이제 와서는 하나는 이제 빈티지 잭슨이고 하나는 현대 잭슨인데 확실히 빈티지만 만지긴 해요. 옛날 잭슨을 한 10배 가량 더 만져서 요즘 나온 잭슨을 굳이 내가 샀었어야 했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면 이제 그 유니크함에서 언제든 구할 수 있는 기타로 이 바뀌면서 이제 약간 두 개 다 구비를 이것도 안 좋은 거네요. 두 개를 구비하게 되네요. 중간에 있었을 때라 사실은 빈티지로 구하고 싶었는데 못 구해서 블랙 색상을 현대판으로 산 거였는데 최근 나온 걸로 저 친구에게 손이 너무 안 갑니다. 그래서 빈티지 픽업을 구해서 좀 바꾸면 하지마 왜 그래. 그러니까 지현 씨는 어떤 것들은 자꾸 핑계를 만들어서 돈을 소비하려고 하는 거야. 막 얘기만 나오면은 뭐 이거 사면 되겠죠.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가면 꼭지점이 있으면 모든 일들이 다 여기에 꽂혀버리잖아요. 지금 약간 그런 것 같습니다. 또 그 말 하니까 다른 분이 했던 말이 이제 생각나는데 장비병이 흥미를 엄청나게 복돋아 주기는 한다. 그리고 만약에 하나의 장비를 샀을 때 제대로 써보려고 하면 또 실력이 늘기도 하고 대신 이제 제일 안 좋은 거는 장비를 사면 무언가를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줄 거라는 생각을 하면은 안 된다라는 말씀을 어떤 분 해주셨는데 너무 공감하는 말이에요. 이제 뭐 로메인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제 OP1을 사게 되면은 이제 새로운 영감과 이제 새로운 뭔가 이걸 또 공부하면서 또 샘플링도 공부하고 막 하면서 막 또 이제 실력이 늘 거란 말이에요. 또 재밌는 음악도 많이 나오고. 근데 이제 막 보니베어 음악을 들으면서 보니베어가 뭐 OP1으로 만들었다면서 나 그러면 OP1만 사면 보니베어 되는 거임? 하면서 막 사면은 안 되죠 절대로. 맞죠. 그리고 이제 뭐 사실 그런 장비병은 음향 쪽에 더 심해요. 아시겠지만 이제 뭐 무조건 뭐 1,000만 원짜리 마이크 사면은 끝나는 거 아님? 아니면 뭐 스피커도 뭐 사면 끝나는 거 아님? 이렇게 되는데 그게 아니고 또 플러긴도 마찬가지고 믹싱 잘 안 되는데 뭐 무슨 플러긴 사면 끝나는 거 아님?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기 때문에 또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이 중간 입장에선 플러그인도 너무 많고 악기도 많고 지금 막 어디서 돈을 뿌리고 다니는 느낌 들어가지고 약간 마음이 아픕니다. 계륵이 되어버린 존재들.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음악 소프트웨어를 구매하면은 이제 어떤 소프트웨어들은 뭐 그냥 라이센스 키를 주지만 어떤 소프트웨어는 또 아이락이라는 소프트웨어 키가 있어야 되잖아요. 제 아이락의 라이센스 숫자를 보게 되는 순간 이제 저는 어디 여행을 가거나 그러잖아. 그럼 뭐 컴퓨터를 가져가고 뭐 악기를 가져오고 그럴 수 있잖아요. 저는 아이락이 제일 비싸기 때문에 아이락이 겁나 비싸. 네. 그 정도 수준에 와 있어서 사실 뭐 약간 좋지 않은 거죠. 비트코인 느낌이네요. 이거를 진짜 아이락에 있는 그 데이터들이 다 비트코인이었다면 난 지금쯤 와 진짜 약간 그렇습니다. 이게 지갑이야. 갖고 다니면서 팔 수도 있어. 그 급전 필요할 때. 플러그인들은 개발이 혹시 중단돼서 망해버려가지고 그 존재만 남아있어서 플러그인 자체가 빈티지 플러그인이 될 수는 없다. 있어. 나중에 미래에 있어. 가서 있어요. 그런 제품들이 있더라고. 그래서 그거를 돌리려고 막 진짜 옛날에 어떤 제품들이 있었었는데 그거 돌리려고 이제
옛날 컴퓨터 사가지고 돌리고 이런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요. 예, 예. 예. 일부러 구형,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맞아. 업그레이드 안 하는 컴퓨터 하나 두고 그렇게 맞아요. 쓰게 되는 것 같아요. 한 음. 40년만 기다리시면 비트코인 같은 증여하시죠. 증여세 없이 증여하는 새로운 방법. 나는 아이락 유서에 아이락도 있어야 돼. 그 누가 가질 건지 그 배분해 줘야 되거든 이것도. 너무 가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지언스에게 1%. 라이센스 몇 개씩. 아 진짜 너무 마음이 아픈 것들이 많죠. 음. 그래도 주수님은 거의 그런 출혈이 있는 장비들이 거의 없지 않아요? 그렇죠. 사실 저도 사실 저는 이제 플러그인도 그렇고 장비도 그렇고 다행인 게 이제 좋은 것들을 많이 써봤어요. 이제 스튜디오에서 일을 오랫동안 했으니까 빈티지 니브 콘솔부터 저도 사실 니브 API, SSL 콘솔들을 다 장시간 동안 스튜디오 사용을 했었었고 그리고 이제 그것들로 다양한 일들을 해봤고 정말 캐나다 제일 좋은 스튜디오에서 일해봤고 그래가지고 이제 장비를 끝판왕들을 다 웬만한 건 다 써봤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느꼈던 건 뭐냐면은 되게 감사했죠. 내가 이제 살 필요가 없구나 이런 것들을. 그래서 써보고 나니까 저는 오히려 이제 장비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저의 스탠스를 싫어하실 수 있는데 오히려 다 써보고 느낀 거는 플러그인으로 충분하고 굳이 비싼 플러그인들이 아니어도 그런 것들을 느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제가 지언스는 알고 있지만 제가 교육적으로 가르치고 있는 플랫폼들이 있는데 그런 곳에서 이제 최근에 이제 사람들 가르칠 때 무료 플러그인들만으로 믹싱을 하는 거를 이제 가르쳐주고 하는데 사람들 실력이 아주 많이 늘고 있고 일취월장하고 하는 걸 보면서 정말 중요했던 거는 그 사람들은 이제 오히려 플러그인들이 많았는데 많은 플러그인들을 제대로 못 쓰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안 쓰고 그냥 무료 플러그인 컴프레서 하나, 무료 플러그인 EQ 하나 이렇게 딱 쓰니까 훨씬 실력이 증진하는 효과들을 제가 눈으로 직접 확인을 하면서 내가 생각했던 것들, 내가 경험했던 것들, 내가 가르치려고 하는 것들이 틀리진 않았구나라는 걸 좀 많이 느끼고 있어요. 물론 이제 그렇게 그런 분들한테 이제 얘기하는 게 플러그인들 그래도 한두 개씩 사고 그러면 좋다. 왜냐면 재미가 있으니까. 어쨌든 우리가 음악을 하는 게 사실 돈 벌려 하는 것도 아니고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재밌으려고 하는 거잖아. 즐거우려고. 그러니까 이제 플러그인을 사는 거가 즐거움을 느낄 수 있다면 너무 막 그런 걸 사서 돈을 많이 추리지 않는 선에서는 좋은 소비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로또에 당첨되셨다면 그럼 다 사지. 당연히 사지. 빈티지 리브 사고 API 사고 다 사지. 당연히 콘솔 사고 서밍한 거 다 하죠. 좀 당연한 걸 물어보고 있어. 안 쓰더라도 약간은 이렇게 나의 인생과 함께하는 이런 느낌으로 보관되어 줄 수 있겠네요. 네, 맞아요. 그런 것들. 혹시 그러면 반대로 계륵 같은 거 말고 이미 떠나 보냈는데 아니면 과거에 경험했는데 자꾸 내 마음속에 머릿속에 기억나는 장비들이 혹시 있으신가 해서. 로미님은 있으세요? 혹시 그런 장비가? 저요? 저는 떠내보내지 않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진짜 두 분 얘기 들으면서 되게 재밌는 게 전 좀 달라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저의 현실 때문이고 두 번째는 제 성향 때문인데요. 현실적으로 저는 약간 나의 사리사욕을 위해서 이렇게 돈과 시간과 공간을 차지한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한 절제해야 된다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뭐 하나를 사고 싶다라는 생각을 진짜 몇 년을 했을 때 딱 시간이 오면은 딱 사는 편이기도 하고 그래서 아까 그 말씀하셨잖아요. 이제 놀고 있는 아까운 것들 그런 게 그 한 1년 이렇게 보면은 분명히 있는데 결국에는 시간이 좀 더 지나면은 어떻게든 그거를 활용해가지고 해보려고 하고 그걸 배워보려고 하고 그런 기회를 억지로 만들어서라도 쓰는 편이에요. 왜냐면 많지 않아서. 네, 많지 않기 때문에. 근데 그래서 제가 소프트웨어보다 하드웨어를 더 좋아하는 것 같기도 해요. 왜냐면 소프트웨어는 데이터로 이렇게 보이지만 이렇게 눈에 보이거나 가족의 눈에 거슬리거나 하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잊기가 쉽기도 하고 조금 정이 덜 간다고 해야 되나?
로직은 저는 진짜 엄청 정이 가 있거든요. 이제 내가 뭐를 해야지 하면은 머리가 계산하기 전에 손이 먼저 이렇게 움직여서 약간 진짜 나의 수족처럼 움직이기 때문에 로직은 정말 정이 갔는데 그거 말고는 좀 디지털화 된 거에 정을 붙이기는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일단 눈에 안 보이고 만져지지 않아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를 사는 게 되게 소중하고 어렸을 때처럼 하나하나가 다 되게 소중하고 떠나보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떠나보내면은 진짜 내가 너무 좋아가지고 이거 좋은 거를 내 아는 누군가가 이거를 이제 경험했으면 좋겠어서 나는 이제 다른 거 샀을 때 이런 걸 써보면 좋겠다 해서 선물로 주면은 좋지 뭔가 의미 없이 떠나보낸 기억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성향도 제가 약간 이거는 저의 개똥 철학입니다만 한계가 개성을 만든다고 생각을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뭐든지 다 좋은 거를 접할 수 있으면은 어느 정도 이제 균일한 퀄리티로 뭔가 성장할 수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흑인들이 이런 힙합과 루파이 샘플링 이런 걸 한 것도 그 자기들한테 주어진 한계에서 시작을 한 게 아닐까 생각을 하는 편이거든요. 옛날에 이제 악기가 많이 발달 안 했을 때 막 그레고리안 성가인가요? 그런 식으로 목소리로 이렇게 성부 쌓는 게 되게 이렇게 유행했었잖아요. 되게 옛날에. 그런 것처럼 제가 하는 음악들이나 어떤 저의 그런 작업 같은 것도 어쩌면 제가 처한 한계 때문에, 그러니까 나의 결핍 때문에 뭐가 부족하니까 생긴 것들이 그 안에서 열심히 이렇게 짠내나면서 애쓰다 보니까 그게 스타일이 되는 거고 개성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뭔가 그러니까 계속 좋은 게 나오겠죠. 근데 저는 이거를 이제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RC505를 샀지만 사실 필요가 없을 수도 있지만 얘가 가진 어떤 한계가 있거든요. 되게 짧게만 되고 뭐 이런 한계가 있어서 물론 505를 샀다고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젠가는 이 한계 때문에 좀 더 좋은 활용법이 생기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면서 좀 떠나보내지 못하고 미련이 좀 많아요. 오피원 같은 것도 걔가 가진 한계가 분명히 그 감성의 일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할 수 없는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건반이 불편하잖아요. 이렇게 또각또각 눌리는 게 불편할 텐데 그래서 나오는 그 미묘한 그 마가 뜨는 그 구간들이 생기잖아요. 이렇게 뾰로록 이렇게 못하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사운드를 디자인하고 어떻게든 좀 그거를 좀 이쁘게 만져보려고 하고 그런 행위들이 일어나는 것 같고 그래서 저는 떠나보내고 후회한 장비는 아직까지는 없고 떠나보내지 않고 네. 오히려 제가 가진 것들이 다 연식이 쌓이면서 좀 더 기분이 좋아요. 우쿨렐레도 진짜 오래된 거고 막 되게 좋아서 막 빈티지에서 소장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개인적으로 그냥 오래된 것들 그리고 스피커도 지금 옆에 있는 제 모니터링 스피커가 제 스피커 바꿔야지라는 생각을 진짜 거의 지금 3년 넘게 계속 하고 있는데 이게 제가 처음에 음악에 난 전념할 거라고 생각하고 퇴사하고 퇴직금 받아서 산 거예요. 이 아폴로 트윈이랑 같이. 근데 5인패에 비해서 스피커 스펙이 떨어진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이제 바꾸셔야죠라는 얘기도 많이 듣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할 수 있는 약간 한번 끝까지 가보자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는 때가 온 것 같아요. 제가 귀가 이렇게 큰 건지 뭔지 이 여기서 이거 모니터를 하다가 좀 이런 특히 약간 부미 현상 같은 거를 좀 다르게 느끼는 것들이 있어서 안 되겠다라고 지금은 판단이 됐어요. 근데 판단하는데 9년이 걸렸어요. 그런 식으로 조금 저는 텀이 긴 편? 그래서 떠나고 후회한 장비에 대해서 똑같은 주제로 한 10년 있다가 얘기를 나누면 그때는 이제 신나게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네, 예, 저는 그런 편입니다. 주연 쌤 뭐가 있어요? 저는 MBS 존 크루즈 기타가 네. 아직도 너무 생각납니다. 제가 스트라토캐스터는 절대 내 인생에 절대 쓰지 말아야지라고 했거든요. 왜냐면 너무 그럼 못된 생각을 했구만. 외관이 천벌받았지 그래서 뭐. 외관이 너무 스탠다드하니까 이제 그때 막 유니크한 거 나만의 거 이런 걸 생각하고 있었지만 그래도 스탠다드의 끝판왕은 한 번은 해봐야 되지 않을까 해서 진짜 무리를 해서 이렇게 운 좋게 사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사실 일렉 기타는 소리가 내가
치면서 느끼는 느낌들 말고 앰프로 아웃풋 되는 소리들은 사실 픽업 성향이 거의 구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픽업만 바꿔도 뭐 아무 이런 얘기는 너무 그러니까. 근데 그 2% 때문에 막 가격이 막 올라가고 이런 거 같은데 개인적으로는. 근데 그 MBS 기타를 존 크루즈 기타를 쳐보시면 막 이 울림이나 그냥 내가 쳤을 때 느껴지는 그 공간의 진동들 있잖아요. 나무 울림이나 이런 게 앰프로는 뭐 티가 진짜 한 1%도 안 나겠지만 그 너무 행복했습니다. 목이 메이네요. 근데 기타는 사실 지현스가 말한 게 다 맞는 말이에요. 그게 아니 근데 본인이 느낀 그 울림이 전달이 되는 거지 소리로. 내가 그걸 느끼는 거니까. 저 같은 경우도 기타 얘기하면 사실 끝도 없지만 제가 원래 멕시칸 팬더를 이제 뭐 같이 교회 다니는 형이 그 정도 잘 못 쳤겠지만 그때 당시 기타를 이렇게 골라준 거야. 하얀색 팬더를 골라줬는데 너무 기타가 안 좋았어. 그게 막 12플랫 이상 올라가면 소리가 안 나고 막 그래가지고 막 볼륨이 50% 떨어지고 막 그래가지고 막 뭐 그 얘기하면 진짜 끝도 없기 때문에 적당히 얘기하고 이렇게 넘어가면은 그러다가 이제 제가 어느 순간 기타샵에 딱 갔는데 대학교 1학년 때였을 거예요. 2학년 때였나 아마 그랬을 텐데 그냥 캐나다에 있는 동네 기타 샵을 들어갔는데 딱 기타를 딱 그냥 들어갔는데 아는 형이 뭐 산다고 가서 같이 따라간 거야. 쫄래쫄 따라갔는데 딱 들어가서 그때부터 그냥 진짜 첫사랑에 빠진 것처럼 어떤 기타가 나를 보고 있는데 그냥 눈이 맞아버린 거야. 저 갖고 와보라고. 딱 잡았는데 기타는 넥을 잡는 순간 알아요. 이 기타가 내 기타인지 아닌지를. 넥을 잡고 오케이 넥까지 오케이 이제 거의 이제 넥을 잡았는데 치는 순간 좋으면 끝나는 거야. 그냥 넥 잡았는데 아 이건 진짜 너무 좋은데 이제 딱 쳤어. 근데 그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웃긴 게 뭐냐면 전자기타 일렉트릭 기타도 앰프에 꼽아보는 게 크게 의미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자체 그러니까 사실 제가 그래서 그때 제가 봤던 기타는 이제 PRS 할로바디였는데 그래서 그때 학자금 융자금으로 받은 돈을 생활비로 받은 거를 그냥 캐시로 뽑아가지고 한 30% 할인율을 가지고 가가지고 그게 뭐 얼마야 예를 들어서 한 4,000불이면은 3,500불 딱 캐시 뽑아갖고 가가지고 뒷주머니에 약간 우리 저번에 잠깐 얘기했지만 제가 용산이랑 거기 홍대 이제 거기 갔던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캐나다에서 한 거죠. 캐나다는 정가 시스템이거든요. 내고가 없어. 근데 그게 아마 4,000 몇백 불이었을 거거든요. 제가 그거를 한 3,600불인가를 가지고 캐시 가지고 이제 양말에다가 100불씩 넣어가지고 이제 주머니에 빼다가 없으면 양말까지 뒤지잖아. 양말에다 100불씩 해가지고 3,700불인가 가져가서 3,500불을 딱 테이블에 놓고 나 이거 가져갈게 지금. 해서 가지고 왔던 아직까지도 있거든요. 아직까지도 가지고 있는데 근데 어쨌든 건 할로바디였지만 뭐 세미 할로바디긴 했지만 스트로캐스트 같은 경우도 사실 이렇게 말하면 또 이제 뮬에서는 싫어할 수도 있긴 한데 모르겠어요. 저의 생각은 안 꼽고 쳐봐야 돼. 거기서 나는 그 울림 자체가 이제 되게 중요하고 그리고 이제 기타 같은 경우는 또 같이 간 형한테 동생한테 쳐보라 해야 돼. 그리고 내가 그걸 들어야 돼 반대편에서. 그럼 또 달라요. 근데 그거가 두 개가 이제 되면은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넥. 내가 쳤을 때 그 느낌, 울림 그리고 상대방이 치라고 한 다음에 내가 들어봤을 때 좋으면 그건 무조건 사야 되는 거예요. 그건 안 사면 안 돼. 병 걸려. 이제 그런 기타들이 있어요. 그런 기타들이 있는데 그래서 그런 소리의 울림이나 그런 것들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일렉 기타는 MBS 막 이런 급이 정말 저는 기억에 남았고 어쿠스틱은 빈티지 어쿠스틱이 진짜 아직도 못 잊혀지고 있습니다. 지현씨 갖고 있는 깁슨 빈티지 그 기타도 장난 아니잖아요. 이게 제가 가지고 있는 게 64년도 J45인데 그 살 때는 몰랐어요. 사기당한 건데 어떻게 보면은 배가 이 브릿지 뒤쪽 배는 위로 올라와 불뚝 돼 있고 브릿지 앞으로는 이렇게 배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 언밸런스한 그게 소리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 막 다른 빈티지 J245 만지고 막 끝판왕 J245 최근에 나온 J245 만져도 이 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요즘 건 절대 안 나 그 소리. 네, 그래가지고
지금 쟤를 못 팔고 아예 그 평생 소장각으로 하려고 하고 있는데 아 걔는 소장해야 돼요 걔는. 네. 근데 또 사실 이거 사기 전에 더 1903뭐 거의 3, 40년대 깁슨이 있었어요. 그 매장에. 근데 1,000만 원이라는 거예요. 그래 물론 사진 못했지만 만져봤는데 그거를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저. 진짜 그렇게 나의 사랑을 나를 진짜 사랑에 빠지게 만든 장비들은 무조건 사야 돼. 근데 사야 되는데 이제 저처럼 캐시 딜을 하던가 음, 아니면은 할인을 할 때까지 기다린다던가 이제 얘기가 좀 달라지죠. 지금 얘기하시는 거죠? 바로 지금 right now. 근데 이제 웃긴 오랜 게 기다림? OP1 이런 것들은 기다릴 수가 있어. 어쨌든 뭐 지금 사나 내년에 그쵸. 사나 응. 똑같은 장비잖아요. 근데 기타는 문제가 양산품이니까. 근데 기타는 그거 제가 왜 다음날 3,500불 뽑아갔냐면은 다음날 없을 수가 있잖아요. 맞아. 그러면은 이거는 그러니까 이민감 어린 나의 여자친구야 이런 식인 거야. 못 찾아 끝나는 거야 그거는. 그러니까 헤어지면은 없어지는 거예요. 아, 기타가, 그러니까 어쿠스틱 악기들 특히 그게 진짜 문제인 것 같아요. 네. 진짜 단 하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단 하나가 플레이되고 관리된 그 환경까지 다 담겨 있는 거잖아요. 그 세월이. 그렇죠. 그래서 나오는 소리니까 그렇죠. 그거는 진짜. 근데 저는 그래서 더 겁이 나는 게 관리가 또 필요하잖아요. 특히 이제 나무 쓴 악기들은 온도, 습도 뭐 이런 관리부터 해가지고. 근데 보면은 막 되게 막 온실 같은 데 들어있던데 지연스는 막 온실 같은 데 들어있진 않네요? 저는 집 전체가 온도 습도 왜냐면 지금 아, 상상도 못한 답변이. 제가 습한 걸 너무 싫어하는데 한국은 또 너무 습하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제습기가 1, 2층에 다 있고 네, 에어컨 방향 아무튼 아, 집 전체가. 네, 그 집 왜냐면 영상 장비들, 카메라 장비들은 또 밖에 나와 있고 아. 제습함이 따로 있긴 한데 또 이제 너무 건조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이제 45 항상 집 전체를 맞춰. 그러니까 제가 악기 보관하고 활동하면서 음악 하는데 진짜 좋겠다고 생각한 환경이 어디냐면 산후조리원. 신생아들이랑 취약한 산모들이 이제 회복을 하는 곳이니까 온도, 습도, 공기의 청정도, 약간 무드 이런 게 너무나 완벽한 거예요. 아, 그 관리 노하우를 배워서 나중에 성공하면 내 작업실을 저렇게 꾸미면은 하루 종일 저기 있고 싶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지연스 집이 약간 그런 느낌인 걸까? 네, 약간 좀 병적으로 온도 습도는 조절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니까 저도 온습도에 예민해가지고 네. 너무 부럽네요. 캐나다는 그럴 걱정이 별로 없지 않나요? 너무 항상 쾌적한 느낌이었던 것 같아서 제 기억에. 뭐 일단 웃긴 게 저번에 얘기했는데 제가 계속 한국 공기 안 좋다고 욕하고 캐나다 왔는데 캐나다 지금 공기 너무 안 좋아가지고 지금 불났지 않나요? 서쪽에 재가 날라와가지고 그것 때문에 지금 공기가 굉장히 안 좋은데 근데 이제 온도 습도 같은 경우 사실 저도 애가 태어난 뒤로 약간 좀 초반에 잘 못했어요. 그거를 잘 모르고 초보 아빠라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는 아니겠지만 저희 아이가 약간 좀 기관지가 좀 저 닮아서 좀 안 좋은 제가 좀 안 좋거든요. 좀 안 좋아요. 근데 그게 약간 평생 한으로 남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너무 몰랐다는 거에 대해서 스스로에게 굉장히 화가 많이 났었거든요. 그 습도 관리나 그런 거에 가습기 청소나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안이했다라는 거에 좀 화가 많이 나서 지금 약간 병적으로 그걸 좀 습도를 관리해요. 그 저희 뒤에 보시면 저도 지금 저 습도기도 있고 방마다 습도기가 다 있고 그러니까 내 방은 사실 상관이 없는데 그러니까 아이가 있는 곳이나 아니면 거실이나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이거를 옛날에 막 그 공기 그 청정도 관리하는 기계까지 샀었어요. 근데 그거를 항상 그게 더 이상 저어질 수 없는 공기의 질이더라고 집안이.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뭐 아는 사람은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가 안 좋아진 거 아니야? 왜냐면은 너무 청정하니까 좀 아니야. 더러워야 되는데 좀 아까 얘기 들어보니까 제한이 있어야 이제 뭔가 생긴다 그랬잖아요. 근데 뭐 사람 몸도 약간 균을 좀 받아야 이 백신처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거 있죠. 사실 진짜 있죠. 어릴 때 또 막 흙놀이에서 놀아보고 막 그런 것들이 필요한 거니까 우리 어릴 때처럼. 예.
그래서 어쨌든 그 스토어 같은 건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저의 기타는 그 PRS는 그 시기 전에 사서 20년이 넘었는데 지금 벌써 막 한국도 왔다 갔다 하고 미친 습도에 많이였다가 막 엄청 캐나다는 굉장히 겨울에 드라이하거든요. 왜냐면 이게 히터가 이제 열로 나오니까 한국이랑 좀 다르게 그래가지고 막 습도 막 20도까지 갔다 이런 환경에 갔다가 막 그랬는데도 너무나 좋은 기타 샀었는지 모르겠지만 넥도 오. 아직도 완벽하고 컨디션이 최상이에요. 한 번도 안 갈라졌나요? 한 번도 안 가다렸어요. 오. 이게 진짜 엄청난 기타입니다. 네. 아니, 학자금 그거 뽑아서 가는데 하늘이 돕지 않았을까? 그 마음의 사실- 감동에서. 사실 너무 지금까지 훈훈하다. 갖고 있어요. 지금까지 갖고 있어. 아직도 인정은 갖고 있는데. 예. 우리가 사실 오늘은 이제 시간이 딱 정해져 있는데 몇 시까지 해야 된다고 음. 장비 얘기하다 보니까 아무 얘기 안 하는 것 같은데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어. 장비 얘기가 그래요 사실. 우리 앉아서 7시간도 얘기할 수 있을걸? 장비 얘기하면은. 그래서 이거를 마무리를 천천히 슬쩍 해야 되는데 시작도 안 했으니까 지금 장비 얘기에 대해서 마무리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아니 장비의 전체를 다루는 거는 이제 네. 앞으로 천천히 풀어가 보도록 하고 네. 오늘은 약간 그 장비빨 감성빨이라는 약간 음. 좁은 주제로 음. 좁혀서 마무리를 해보면은 이제 다음에 또 즐거운 이야기거리들이 기대가 네. 되지 않을까. 네. 저는 재밌는 경험을 요즘에 하고 있는 게 돌비 애트모스. 이게 사람이 진짜 주변에 있는 사람이 중요하다고. 자꾸만 엄청 신경 쓰이는 거예요. 그 약간 그 서라운드 이런 게. 음. 근데 지연스는 장비빨 쪽에서 시작하신 느낌이에요. 왜냐면 돌비 애트모스 스피커를 계속 알아보신다고 했잖아요. 근데 저는 그거를 제 나름 어떻게 좀 풀고 있냐면요. 요즘에 일부러 다양한 청취 기기들을 갖고 밖에 나가요. 밖에 나가서 아까 밖에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강가에 그 개천가에 뭐 낮에 뭐 아침에 해질녘에 밤에 다 그 감도가 다르잖아요. 그리고 바람도 다르고 흐린 날 맑은 날 다 다르잖아요. 그 주변에 나와 있는 사람들의 소리도 다 다르거든요. 시간대별로. 아이들 소리가 들리는 때가 있고 막 할머니들 막 에어로빅 하는 시간 소리가 들리는 때가 있고 이제 연인들이 소곤소곤 하는 때 뭐 학생들이 막 떠드는 그런 거를 다 앰비언스로 생각을 하게 되어서 에어팟을 꽂으면은 일부러 노이즈 캔슬링을 꺼요. 끄고 제 노래를 틀어서 들어요. 그러면은 어떤 환경에서 어떤 앰비언스를 그러니까 환경음이 섞이면서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이 드는지를 그러니까 이게 작업이 마무리를 짓는 과정에서 제가 이제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90% 정도 끝났다고 생각을 하는데 나머지 10%가 어느 세월에 끝날지를 모르면서 조금 다운되는 거예요. 더 막막해지고 오히려 내가 끝내야 되는데 자꾸 주변에 의지하고 싶고 그래서 계속 그렇게 제 노래를 다양하게 들어보고 카 오디오에서 들어보고 카 오디오 창문 열고 들어보고 막 이런 환경들에서 돈 쓰지 않고 감성빨의 그 서라운드를 만들어서 계속 경험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근데 나는 현재로서는 나는 감성빨인 것 같다. 저는 되게 천재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너무 좋은 말씀이신 게 이게 공간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면은 전혀 다르게 들리잖아요. 시간대도 달리면 거기서 오는 또 아이디어들이 있고 영감들이 있으니까 저도 오늘 너무 좋은 많은 아이디어를 얻고 가는 것 같네요. 아 진짜요? 네. 짠내 나는 너무 좋은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로맨이 말씀하시는 거는 지언스 스피커 산다 깝치지 말고 좀 나가라. 그냥 밖으로 나가라. 자꾸 깝치냐. 집에서 있지 말고 너 딱 보니까 집돌이 같은데 좀 그냥 옷 입고 나가서 밖에서 좀 해봐라. 그리고 이왕 지연아 나간 거 나와. 그냥 나간 거 OP1 들고 나와서 OP1 들고 그 또 거기 나오는 겁나 비싼 마이크 있잖아요. CM1호 그거 꼽아가지고 나와서 앰비언트 녹음도 하고 막 안양천에서 만나자 이렇게. 탄천으로 오시죠. 음. 잘 대접해드리겠습니다. 저 오늘 이 장비 얘기가 아까 맨 처음 얘기했던 근육 키우는 중량 중독이라고 했던 거랑 약간 비슷하게 느낌이 되는 게 OP1 하면 제한이 많다 그랬잖아요. 마치
모래주머니를 차고 걷는 느낌일 거 아니에요. 예,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죠. 근육이 커지는 느낌, 이 제한을 걸고 이렇게 무게를 치는 거니까 약간 오늘 신기하게 이야기 처음과 끝이 이어지는 것 같아서 신기한 것 지금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감성, 그 오피원의 감성이 사실 테이프 레코더랑 폴트랙 레코더의 감성인데 이제 또 우리가 기타랑 또 이어지는 게 이 폴트랙 테이프 머신을 처음 만든 게 레스폴이잖아요. 기타를 만든 그 레스폴이 오. 네, 레코드 몰랐어요. 머신, 네, 테이프 머신을 처음 만든 거거든요. 어. 그래서 이제 그 레스폴이야. 그래서 그 감성을 따라하는 거 사실 어떻게 보면 티네이지 엔지니어링. 그래서 폴트랙인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예. 근데 이제 사실 인터넷에 보면은 그래서 제가 웃겼던 게 그 저 또 레딧에 있는 그 티네이지 엔지니어링을 또 레딧 채널도 가입해서 보고 있거든요. 보면 이제 자기 셋업을 막 올려. 자기 셋업을 막 올리는데 어떤 애가 진짜 그 OP1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마지막에 테이프 머신에다가 돌리는 거야. 그래가지고 테이프 머신이 막 돌아가는데 진짜 멋있는 테이프 머신이더라고요. 나그라라고 뭐 스위스에서 만든 건데 지금 중고가가 1,000만 원이에요. 테이프 머신이. 엄청난 테이프 머신인데 뭐 그거 아니더라도 옛날에 사실 캐나다 같은 경우는 또 한국이랑은 조금 다른 게 테이프 머신을 구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캐나다는. 왜냐면 워낙 이제 그런 한국이랑 좀 역사가 좀 다르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캐나다 같은 경우도 테이프 머신을 녹음하는 게 되게 많단 말이에요. 카세트 말고도 진짜 그냥 레이트윌 해가지고 쿼터 인치 이런 걸로 하는 애 많은데 제약을 만드는 거잖아 스스로. DAW 그냥 진짜 뭐 인터페이스 10만 원짜리 하나 사가지고 하면 제약이 없는데 그런 테이프 머신 제약을 만들고 그런 테이프를 또 사야 되고 또 캘리브레이션도 해야 되고 그런 스스로 계속 막 중량을 늘려가면서 고통을 짊어지면서 근데 그렇게 했을 때 감성 제가 생각에는 그 감성을 만들려고 하는 거거든. 그 옛날에 그 감성을 만들려고 쫓아가는 거거든. 옛날 게 사실 뭐가 좋아요. 옛날 장비가 요즘 게 훨씬 좋지. 지금 우리가 쓰는 10만 원짜리 장비가 몇십 년 전에 몇 억짜리보다 좋거든. 퀄리티로만 보자면은. 근데 왜 그걸 자꾸 하려고 해? 그 감성을 우리가 이제 따라가는 거기 때문에 장비빨 감성빨에서 이제 마무리를 지으면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감성이 어떤 식으로든 우리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있는 장비의 뭐 색깔을 바꾼다든지 그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아니면 진짜 제약을 해서 옛날 걸 한다든지 아니면 그 옛날 걸 시뮬레이션 한 거를 장비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어쨌든 그런 모든 행위 하나하나가 우리가 즐거우려고 하는 거잖아요. 재밌으려고 하는 거고 재밌을 수만 있다면 그리고 그로 인해서 이제 집에서 쫓겨나지만 않는다면 아유 중요합니다. 쫓겨나지만 않는다. 그 안에서 살아가야 하니까요. 우리가 다 성인이잖아. 맞습니다. 다 음악을 성인이기 하며 때문에. 살아가는 우리가 또 음악을 하며 살아가는 이제 세 명의 호스트가 함께하는 우리 굿바이 뮤직 팟캐스트 이렇게 한번 마무리를 지어보면 시간 안에 딱 끝낼 수 있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 오피원에 대한 결정은 그 플래시 세일 끝나기 전에 저희 서로 6월 말하지 않기로 해요. 그리고 6월 말까지. 야, 너 샀어? 이렇게. 아니 실물로 인사하는 거죠. 이렇게 안녕하세요. 나는 좀 어려울 것 같긴 한데. 만약에 사셨으면 나는 한 말했지만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리기 때문에 스며드는 시간이 스며들어야 되는구나. 다음날 공개하고 그럴 순 없죠. 근데 천천히 오피원은 비슷하게 생긴 거라도 없잖아요. 아니야 그게 약간 있어. 알겠습니다. 내가 이미 있어. 준비를 다 해놓으셨군요. 내가 있어 옛날에. 준비를 다 해놓으셨군요. 있어 이미 난 있거든. 조금만 하면 돼. 조금만. 스며드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아. 오피원은 은근. 그 또 6월 이게 말까지 가능한가요? 또 조금만 하잖아 또. 사는 시기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언제 스며들고 언제 공개가 되는가. 100만 공개가 원보다는 목숨이 좀 더 중요한 거니까. 사는 시기는 중요한 게 아니야. 어떻게 스며드냐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전략이. 조금 근데 나는 가능해요. 일단 그냥 부피가 큰 애들은 안 되거든. 스피커 이런 건 절대 못 스며들죠. 이런 거는 진짜 그냥 애초에 그냥 허락을 받아야 되는 거고. 애초에 진짜 야 터프하게 나가야 돼 그럴 때는. 산다고 뭐 화내 막 맞아 피어도 없으면 나 진짜 죽는다 막 이러면서 이렇게 큰 것들은 그렇게 해야 되고 좀 남자가 조그마한 화를 낼 때. 조그마한 것들은 이제 공개하면 안 돼. 아예 공개하면 안 돼. 네.
그래가지고 좋은 것을 네, 배워가는. 천천히. 저는 저 스스로를 설득해야 돼요. 사실 저는 원래 저를 설득하는 기간이 좀 긴 편이어서 카세트 테이프 그것도 제가 테이프 레코더 효과를 내는 플러그인을 진짜 엄청 야무지게 열심히 오랫동안 썼어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실물을 사고 너무 만족을 했는데 이제는 그 공 테이프가 새 건 게 싫은 거야. 거기 그런 영역도 있죠, 맞아. 아니, 그래서 이제 중고로 새 공테이프를 구하고 싶다 이러다가 이런 걸 이제 한국의 유명한 단어가 이제 꼴값. 혹시 나는 지금 꼴값을 하고 있는가? 그런 자아 성찰을 계속 하고 있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OP1을 바라본 시간이 OP1 필드를 바라본 시간보다 훨씬 길어요. 근데 OP1을 제가 안 사기로 결정했던 포인트들이 있는데 OP1 필드가 그게 개선이 된 모델이잖아요. 근데 개선이 많이 가격이 됐어요. 너무 뛰어가지고 음. 저는 이제 나를 더 많이 성찰하고 이걸로 24개월 무이자 할부가 되더라고요. 그러면은 한 달에 10만 원. 그것 이상의 뭔가 가치를 내가 창출할 수 있는 인간인가? 내가 저 위에 있는 저 기계에 어울리는 인간인가? 딱 보니까 살 거야 이제. 내 생각에 며칠 안 남았어. 내가 보니까 이 정도 할부 얘기 나왔으면은 내가 봤을 때 끝나서. 어제 이거는- 결제창까지 갔었어요. 내가 길게 3일 본다 내가. 3일 안에 주문한다 내가 봤을 그러니까 때는. 왜 카드 할부가 그렇게 잘 어. 시스템이 돼가지고 돈이 없으면 내가- 못 사야 되는데. 3일 제가 이틀로 줄여드릴까요? 그거 세일 많이 해가지고 다 팔리면 못 사나? 이제 이틀 안에 한다 이제. 내가 48시간 본다 내가 딱. 48시간이요? 48시간 본다. 48시간 후에 문자 하나 주시죠. 네. 닌텐도도 좋습니다. 사줬으니까요. 24시간이다. 아니, 내가 봤을 때 오늘 산다, 내가 봤을 때는. 예. 닌텐도가 거의 70만 원 가까워요. 저 진짜 식겁했습니다. 조그만 근데 근데 얘는 200. 근데 닌텐도가 게임을 또 사야 하잖아, 또. 게임을 몰래 한다, 보면은. 맨날 아. 있던 거래요. 제가 잘 몰라서. 아니야, 있던 있어. 거야. 근데 아니야, 숫자가 있어. 뒤에가 조금씩 바뀌던데. 거짓말이야. 산 거야. 게임 샀다 내가 봤을 때는 진짜 많았어. 내가 봤을 때는 게임팩 산 거 다 합치면 250만 된다. 저 이걸로 일을 하니까. 그렇죠. 게임으로 일하는 건 아니잖아. 근데 물론 그렇게 얘기하면 또 나 게임 일하는데 휴식하는 건데 이렇게 또 나올 수 있어요. 전 존중합니다. 저는 다 진짜 존중해요. 24시간 본다 내가. 제가 많이 보고 배웁니다, 두 분. 좋은 거 가르쳐 줍니다. 네, 와, 우리 시간의 제약이 있으니까 또 약간 조금 더 좀 재미있게 또 된 것 같아요. 루즈하지 않게. 아닌가? 제가 살아나서 그죠. 준수님의 MC가 빈자리가 있고 진짜. 없고, 네. 큽니다. 좋습니다. 우리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오늘 마무리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 또 이제 음향 장비와 감성빨, 장비빨 이런 얘기 좀 해봤고 또 이제 다음 시간에 또 재밌는 이야기로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굿 바이브 뮤직 팟캐스트의 한주수였습니다. 루미어켓이었습니다. 오지연이었습니다. 그럼 또 다음 시간에 만나요. 굿밤. 굿밤.